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세션 2는요. 아까 이런 질문에도 NVMe가 뭔가요? 또 데이터 압축, 뭐 여러 가지 것들 기술적인 질문도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전문가입니다. 퓨어스트리 코리아의 노영신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자, 먼저 그 NVMe 있지 않습니까? NVMe를 애정남처럼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이제 그 기존 거하고 네. 이것이 무엇이 다른 건지, 네, 왜 네. 나왔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시하고 그죠? 네. NVMe를 좀 비교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네. 예, 오늘은 제가 애정남이 되겠습니다. NVMe는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로는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럼 NVMe가 무엇인가, SATA는 무엇이고, SAS는 무엇이고, PCIe가 그렇죠. 뭔지 막 그렇죠. 헷갈리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 논리적인, 즉 명령 셋이죠. 길가에 다니는 자동차처럼 네. 그 물리적인 도로를 통과하는 뭔가 이제 논리적인 명령어들인 거죠. 네네. 기존의 하드디스크 혹은 SSD 인터페이스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명령셋이 AHCI입니다. 네네. 이것은 어드밴스드 하드웨어 컨트롤러 인터페이스인데요. 네네. 기존에 느렸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SATA의 인터페이스, 물리적인 네네. SATA 방식을 통해서.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쓰기에는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스카시가 나왔고요. 아, 스카시는 그 예전에 스카시 프로토콜이었는데 그게 시리얼로 어태치돼서 네. 즉 사스가 된 거죠. 최근에 SSD는 대부분이 SATA SSD고요. 네. 엔터프라이즈용으로 SAS SSD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는 다 호환이 잘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NVMe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NVMe는 그 메모리 프로토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카시처럼 이런 스택이 두 가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응답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네. NVMe가 지나다니는 통로는 PCI 익스프레스입니다. 현재는 젠3까지 네네. 나왔고요. 더 향후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NVMe가 원격에 있는 장비들, 스토리지든지 서버든지 노트북과 서로 자기 로컬인 것처럼 통신할 수 있는 리모트 네네. DMA를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키텍처를 한번 네.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근데 아까 여기서 네. 스카시하고 이제 NVMe에서 요게 그 Q하고 스카시 네네. 요게 요 부분이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뭐 체크 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 절차가 훨씬 더 간단해지는 네네.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만큼 폭이 넓어진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는 SAS 혹은 SATA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기존에 이제 느린 CPU, 코어 집적도도 떨어지고 다수 코어도 아니었을 때, 그리고 하드디스크 환경일 때는 네. SAS, SATA도 훌륭했죠. 그렇죠. 예, 지금 네. SATA는 6기가, 네. 그리고 SAS는 12기가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더 집적도가 높은 CPU, 그리고 집적도가 높은 랜드 네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SSD에 있는 컨트롤러에서부터 먼저 아까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테라나 되는 이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몰아서 다시 컨트롤러 CPU가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이 변환하는 네. 이 과정에서도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NVMe가 나온 이유는 각 낸드 칩들, SSD 안에 있는 낸드 칩들을 컨트롤러 CPU가 직접 제어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컨트롤러하고 네. 이쪽 데이터 판넬 간에 병목을 없앤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중간에 그 거래상을 띄어서 네네. 산지직송하는 거죠. 네. 자, 그럼 관련된 이제 뭐 아까 요거 얘기한 거니까 네. 그 넘어가도록 하고 네, 네. 그 영상 좀 보도록 하죠. 네. 네. 영상 하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하드디스크가 기존에 이제 SATA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아주 느리게 좁은 길로 가고 있었는데 네. SATA의 SSD라고 해서 빠르긴 하지만 길이 넓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NVMe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빠르게 고속의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NVMe SSD랑 그 SATA SSD를 비교해 보면 6배 정도가 훨씬 빠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오라클 타임즈 10이라고 하는 인메모리 DB가 있습니다. 네네. 그 데이터를 로드할 때 SAS 방식의 하드디스크죠. 아주 느리죠. 네. 30분. 그리고 SATA 방식의 SSD는 약 4분 정도, 좀 더 네. 빠릅니다. 하지만 NVMe SSD는 엄청 빠르죠. 네. 1분 이내에 데이터를 적재하게 됩니다. 인메모리 쪽에서.
그래서 전력 효율 면에서도 NVMe는 아주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닳아든 시간이 아주 적죠. 네. 반대로 느린 방식의 SSD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향후에 NVMe 오버 패브릭에서는 이더넷 파이버 채널, 인피니밴드 등을 통해서 넓게 펼쳐져 있는 이 NVMe 디스크를 그 NVMe 아키텍처를 통해서 네. 내 것처럼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서버뿐만이 아니라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NVMe 네. 프로토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NVMe 프로토콜이 네.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 다 맞습니다. 적용될 거라고 이제 네. 확신하십니까? 범용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네. 기존의 이제 병목을 제거하고 네. 좀 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호환되게 하는 NVMe 그 표준 기술 중에서 NVMe 오버 패브릭 같은 기능은 아주 실용화되기 아주 적합한 네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NVMe 있기 전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네, 맞습니다.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NVMe가 병목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SSD의 집적도가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 높아져 갑니다. 200기가부터 해서 1.5테라, 60테라 SSD가 나왔고요. 이제 QLC에 TLC지 않습니까? 네. QLC가 나오면 100테라, 200테라 가는 게 네. 아주 더 쉬워지겠죠. 네. 근데 이 SATA 인터페이스는 그 디스크당 20에서 15만 IOPS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가바이트당 IOPS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SSD 병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SAS 인터페이스는 이중화된 컨트롤러 이중화된 그 구조로 해서 그 엔터프라이즈에 적합한 아키텍처지만 여전히 채널은 하나라는 거죠. 네네. 12기가 2018년에는 24G SAS가 나오겠지만 여전히 한 채널은 복잡하고 이런 네네. 락킹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각 그 데이터 요소는 점점 용량이 커지지만 네, 결국 이 컨트롤러하고 얘가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병목은 원 채널이니까 네. 계속 병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은 모든 게 균형이 맞게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운데 보시면은 SAS는 한 채널, 네. NVMe는 64,000개 네네. 패러럴 Q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CPU 기술이 날로 발전해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SSD 집적도, 그리고 3D 낸드 기술, 그리고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NVMe가 25G, 50G, 100G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지 네. 올바른 오케이. 스토리지가 될 수 있는 자, 거죠.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NVMe가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얼마 좋은지는 좀 다들 이제 인식을 하실 거고. 네. 그럼 이제 NVMe를 이제 퓨어 스토리지는 어떻게 이걸 적용했는지 네네. 이제 그걸 알고 싶을 거거든요. 네네. 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퓨어 스토리지는 NVMe를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일반적인 표준 기술은 이미 로드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NVMe, 뭐 PCI Gen 3, Gen 4가 언제 나올지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한 아키텍처인데요. 저희 M 시리즈가 출시된 2015년에 이미 데이터 그 정전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NVRAM에는 NVMe 아키텍처를 이미 적용을 하였고요. 네. 이 전체적인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NVMe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부품 가격이 적정한 가격으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곧 NVMe 플래시 모듈이 출시가 되고요. 올해 7월달에 출시될 예정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거기에 맞게 컨트롤러도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전체적으로 그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도 NVMe에 최적화되게 네.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7월에는 모든 것이 NVMe가 되는 제품이 출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올해 7월이면 지금 이제 4월, 좀 있으면 5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살려는 분들 좀 기다리셔야 되겠네, 7월까지. 네,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네, 스마트폰처럼 네. 예, 네. 예약하시는 뭐 그런 것도 예약. 있고요. 아, 네네. 예. 그런 프로 좀 만들어야겠네요. 예약하면 뭔가 페이버를 준다든지. 그럼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토리지 기술은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NVMe로 필연적으로 기술 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엔터프라이즈뿐만이 아니라 컨슈머 마켓, 네. 우리가 쓰는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현재는 대부분 SATA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네네. 그게 저희는 SATA 인터페이스로 2015년에 처음으로 나왔지만 제품이 이거는 NVMe를 철저히 준비하고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네네. 보시면 2018년, 17년 사이에 있는 풀 NVMe랑 베젤만 다르지 사실 안에는 다 똑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왔던 플래시 블레이드, 올플래시 나스입니다. 네. 이것도 업계 최초입니다. 이런 제품군이 없습니다. 이것도 전체 NVMe로 만들어진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네. 아까 질문에 나왔던 오브젝트 스토리지 방식이죠. 네. 그래서 저 하나 더 중요한 게 맨 밑에 보시면 여전히 사스 사스가- 인터페이스를 고수하는 엔터프라이즈 벤더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차세대 그 컨슈머 마켓은 전부 다 NVMe로 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이라는데 네. 요거는 뭔가요? 지금 그거 한번 전 페이지 한번 네네. 네.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음. 그 왼쪽에 보시는 복잡한 파이프 같은 게 네. 기존에 저희뿐만 아니라 올플래시라고 하는 그런 벤더들이 갖고 있었던 아키텍처입니다. 네네. SATA 방식의 플래시를 꽂아서 그거를 중간에 사스를 변환해서 스카시 프로토콜로 가용성을 보장해서 네. 엔터프라이즈의 가용성을 제공하는 이런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간에 이런 인터페이스도 있고 SSD에 있는 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네. FTL이라든지 그런 에러 정정, 인크립션 이런 기능들도 다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NVMe가 이제 길이 뚫렸습니다. 그럼 길이 뚫렸으면 다니던 지금 객체들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얘는 그 프라이드라든지 뭐 제 옛날 차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뭐 막 20톤 트럭 그런 것들이 막 같이 다녔다면 좀 더 심플하고 슬림하게 다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나온 게 다음 페이지에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입니다. 네. 저희가 낸드 전문 회사한테 제공을 받아서 이런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SSD 컨트롤러 역할을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추상화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모든 낸드를 저희 소프트웨어가 다 일일이 다이렉트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네네. 가능한 이유는 NVMe가 되기 때문이죠. 네네. 그거를 저희 이제 SSD 개별 컨트롤러들이 하던 역할을 저희가 그 퓨리티라는 네. 소프트웨어로 다 추상화해서 그 SSD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VMe 아키텍처니까 네, 64,000개 네, 네. 했었잖아요. 그걸 맞습니다. 최대한 이용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서 강원도 어디 배추밭을 네. 산지직송으로 하는 그 통로를 한 64,000개를 뚫어놔서 네네네. 예, 뭐 고춧가루, 배추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제가 직접 하는 거죠. 중간 상인 안 거치고. 네네네. 그게 가능해진 게 NVM이고요. 그래서 있었던 SSD, 올플래시의 이런 제약 사항들, 오버 프로비전이 필요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두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집적도도 높아지는 네네네. 거고요. 이건 이제 작년에 출시된 예, 올플래시 나스인 플래시 블레이드의 아, 내부 네. 구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초록색 기판이 NVMe로 연결이 되는 플래시 보드입니다. 네네. 그래서 왼쪽이 다이렉트 플래시, 네. 오른쪽이 그 플래시 블레이드. 음. 이미 NVMe로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이러한 SSD 제조사의 이런 컨트롤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올플래시라면은 네. 그거를 완전히 이해를 해서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구현을 해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 제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것의 어떤 그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같이 들어가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오늘 체크리스트 우리가 이제 기존의 스토리지 도입했을 때 우리가 고려될 사항하고 네.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했을 때 고려 사항이 네,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일단 달라지는 거. 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가용성, 기능, 성능 이런 부분은 이제 고객들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검증, POC나 네. BMT를 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우선은 엔터프라이즈니까 당연히 중단이 없어야 되겠고요. 기능들 기존에 쓰시던 그 하드디스크 기반이라든지 하이브리드 기반에서 쓰시던 기능들도 다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능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정량적인
포트가 몇 개, 캐시가 얼마, 뭐 디스크 타입,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을 나눠서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면 예를 네. 들어서 뭐 공공기관의 RFP처럼 그 올플래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가용성 부분에 무중간 아키텍처 네. 그리고 기능 부분에서 다양한 뭐 복제, 심 프로비저닝, 암호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능 네. 성능 부분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는 왜냐하면 그 전에 세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올플래시를 도입하셨을 때 성능은 당연히 빠릅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빠르고 당연히 비싸고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아이오 웨이시 사라지고 그런 거는 모든 올플래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포트 개수라든지 네. 백엔드의 인터페이스 그 포트 개수는 밴드위스를 산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뭐 16기가의 HBA가 네네. 12포트가 되면 8K 바이트의 블럭 사이즈를 초당 20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다. 그 산술식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정도만 되면 됩니다. 뭐 이게 100포트, 뭐 200포트 사실 필요 없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레이턴시 부분입니다. 레이턴시는 응답 시간인데요. 1000분의 1초 이하. 네. 네, 그 정도가 되면 사용자들이 아 빠르다, 빨라졌다라고 느끼거든요. 네네. 네, 그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색 줄을 쳐놓은 SSD 최적화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모든 올플래시 벤더에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오늘 좀 약간 깊이 들어가서 네. 어떻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렸으면 자,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적화 네, 그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은 밴드들이 SSD 최적화 돼 있었다고만 그랬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적화가 어떻게 how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최적화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는 지금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고객분들도 뭐 다들 최적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퓨어 스토리지는 뭐가 다릅니까? 물어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뭐가 최적화돼 있지 하고 뭐 막 그렇게 아, 하다가 저도 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네. 오늘 질문하시는 청취자들 수준을 봐서는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SSD는 낸드 칩과 낸드 칩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물론 옆에 조그만 캐시도 있고요. 네. 근데 낸드 칩의 특징은 리드랑 그 읽기 쓰기를 하는 네. 이 단위는 페이지 단위, 뭐 네네. 4K나 8K 작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단위가 다릅니다. 지우는 네. 단위는 블럭 단위로 지워야 되는데 블럭은 이 페이지들이 여러 개, 뭐 수십 개, 수백 개로 구성된 이 블럭 단위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네. 이 쓰고 지우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스토리지에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라이트 클리프가 발생한다든지 뭐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네. 그러니까 지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에서는. 네네네. 왜냐하면 랜드는 오버라이트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계속 쓰고 계속 새로운 곳에 쓰려면은 빈 아, 페이지가 필요한데 이걸 오케이, 비워내려면 오케이. 이 입주하고 있는 애들을 쫓아내야 쫓아내고, 되잖아요. 네네. 쫓아내는 입주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돼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그 낸드의 최적화된 레이아웃, 그 저희가 이제 퓨리티가 가지고 있는 플래시 퍼스널리티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SSD의 기능들을 일부를 추상화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원래 썼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SSD의 컨트롤러를 퓨리티에 올리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까 레이드 3D 물어보셨는데 그게 왜 다르냐면 아까 읽기 쓰기 단위를 보호하는 것은 레이드 5 페리티를 이용해서 보호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우는 단위, 블럭 단위, 좀 더 큰 단위죠. 이 단위는 레이드 6 페리티를 사용합니다. 네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페이지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페이지가 고장 나면 그럼 SSD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네네. 여기만 딱 해서 고립하면 되거든요. 레이드 복구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진정한 올플래시들은 각각 자기 자신만의 그 레이드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호하는 랜드의 네네. 특징에 맞게. 이것이 바로 이제 레이드 3D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레이드 그 최적화 중에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러에서는 그 하드디스크처럼 뭐 실린더 섹터 방식이 아니라 랜드도 메모리이기 때문에 주소로 찾아가는 이런 어드레스 매핑 네. 그리고 아까 오버라이트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곳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곳에 쓰게 되면은 이전에 네. 했던 애들은 무효화되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지워줘야 됩니다. 네, 빼줘야 네. 되죠. 아, 네. 가비지 컬렉션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가비지 컬렉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가비지 컬렉션을 할 때 비슷한 데이터 특성끼리 모읍니다. 인접성, 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애들끼리 오케이. 묶어주고요. 아. 중복 제거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참조가 많이 되는 애들을 가장 또 핫한 곳에 놓고 아. 중복 제거 좀 덜 되는 애들은 뒤로 빼놓고 좀 오래된 친구들은 더 뒤로 빼놓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리드라이트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오버라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가비지 컬렉션을 되게 인텔리전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SS 최적화 기술 중에 하나인 네네.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 스토리지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그냥 SSD한테 맡기는 거죠. 네. 중앙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오케이, 아니라 오케이. 웨어 레벨링도 같은 레벨입니다. 네, 네. 웨어 레벨링도 SSD 컨트롤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 대비 SSD의 특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그 기술들이 있는데 아까 수명 제한, 수명 SSD 수명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한테 뭐 퓨어는 뭐 MLC를 쓰느냐, MLC도 뭐 CMLC냐, EMLC냐, 뭐 TLC냐, 3냐 막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SSD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 서버에 SSD를 꽂아서 기존의 레이더 어댑터로 쓰시거나 PCI 이 방식으로 그런 NVMe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쓰시는 고객들은 그 수명도 체크하셔야죠. 메모리 타입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퓨리티라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최적화된 네네. 그런 그 운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알아서 네.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MLC를 쓰든 TLC를 쓰든 나중에 뭐 QLC를 쓰든 고객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뭘 쓰든 1ms 이상의, 네. 1ms 이하의 빠른 응답 시간과 중복 제거 효율을 제공하는 스토리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퓨어 스토리지 아까 스토리지 OS 같은 것이 걔가 네.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요. 고객은 이 어떤 그 개별 그 맞습니다. 컴포넌트에서 네. 알 필요가 없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 특성에 맞게 저희가 라이트를 최소화하고 네. 아이오 최적화, 그 핑거프린트를 찾고 그리고 중복 제거 압축 가장 효율적인 네. 그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줄이는 거죠. 음. 그래서 라이트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퓨어티 오퍼레이팅 맞습니다. 시스템인가? 네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기술이고요. 핵심 기술이고. 아까 그 말씀 나온 김에 네. 저희가 이제 가상의 이제 컨테이너들을 저희 퓨리티에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의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아무아 솔루션도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뭐 나스 게이트웨이를 올려서 유니파이드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 다양한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그 어플리케이션 올린다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말씀인 SS 최적화 기술, 네, 그 빨간 박싱한 거, 네,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올프레스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 네 맞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맞습니다. 이렇게 이걸 고려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네, 네. 랜드의 특징을 잘 이해해서 반영해야죠. 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SSD 최저가 아키텍처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혹은 레트로핏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이 스토리지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적다라는 거는 그 밑에 이제 SSD 컨트롤러에 컨트롤러 부하가 많아지는 거죠. 그쪽에 의존도가 높고 네네. 그쪽에 의지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올플래시, 기존의 올플래시도 마찬가지지만 SSD 최적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기차 비교했듯이 네. 굳이 테슬라 전기차에서 굳이 휘발유를 넣는 차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라인업을.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옛날의 기술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 씬 프로비저닝을 껐다 켰다, 중복 제거 압축 기능을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좋은 거니까 그냥 항상 온 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는 컨트롤러 의존도가 이제 다이렉트 플래시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교환 방식의 전화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골 고모네 네. 가면 있었는데 이거 돌려가지고 하면은 그 교환이 받아서 뭐 몇 네. 번 하면은 연결해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예를 들어봤습니다. 다이얼 전화기를 하면은 저기 개별의 밑에 있는 지역 번호들이 다 개별 SSD들입니다. 네. 찾아가는 거로 오케이. 의존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이제 전화가 나오면서 국번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이거는 사스 인터페이스라고 네, 네. 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나오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만 네. 되면 전화할 수 있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네.
자, 아까 우리 질문 중복 제거 압축 질문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되는지 네, 라이트 그쵸. IO도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요. 네네.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제 각종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유형이라고 보면요. 그렇죠. 색깔별로도 있는데 네. 처음에 저희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니셜 데이터 리덕션을 하게 됩니다. 네. 성능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러니까 1ms 이하의 응답 시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네. 단순 패턴하고 살짝 압축을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는 512바이트의 가변 블럭을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저희 핵심 기술 중에 하나고 중복 제거 효율이 가장 잘 나오는 건데 네. 기존에 사용하던 OS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512바이트 단위입니다. 이게 하드디스크의 섹터 단위거든요. 네네. 가장 작은 단위인데다가 이거를 가변 블럭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12바이트가 8개 모이면 4K바이트가 되잖아요. 네네. 기존에 이제 고정 블럭 그 픽스 블럭을 사용하는 스토리지 4K 혹은 16K, 30K들은 이게 덩어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커서 그 빈 공간에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죠. 네네. 근데 저희는 가장 단위에 가장 정교한 단위로 해서 가변적으로 유연하게 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데이터를 중복 제거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그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압축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드 3D 방식으로 SSD에 펼쳐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딥 리덕션은 저희가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아까 가비지 컬렉션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비슷한 특징 인텔리전트하게. 묶으면서 얘도 하면서 좀 줄여줍니다.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주는 거죠. 찾아서.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ROW 방식의 스냅샷이라든지 그런 복제 기술을 통해서 저희 껍데기만 제공하면서 이런 건 이제 다른 벤더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개발 테스트 용도로 추가 용량 필요 없이 사용하는데 데이터 유형별로 중복 제거율이 좀 다르게 됩니다. DB처럼 tek스트 이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대1, 4대1 정도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상 서버 환경, 서버 가상화 같은 경우는 뭐 5대1, 6대1 그리고 VDI 같이 사본이 많은 경우에는 뭐 10대1, 20대1까지도 나와서 평균 5.2대1 정도의 중복 제거 효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애니메이션으로 좀 말만 해서 좀 그런데요. 네. 네. 데이터를 줄이는 과정인데 맨 밑에가 이제 심프로비전이니까 그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단일 패턴들 제거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 3단계죠. 이제 유니크한 블럭만 남기고 네. 중복 제거되는 초록색을 다 없앴고요. 오케이. 마지막 유니크한 것만 남으면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레이드 3D 데이터셋으로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이걸 그대로 그 네모칸을 디스크에 펼쳐서 쭉 저장을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네. 처음 이렇게 있던 것을, 그죠? 네. 이렇게 큰 데이터가 아까 보시면 어. 어마어마하게 줄어 있죠. 네. 네. 자, 압축 좀 얘기해 줘 네, 볼까요? 이제 압축 절감 기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압축 기술하고 중복 제거 기술은 다릅니다. 다른 방식이고요. 압축 기술은 모든 벤더들이 다 비슷하고요. 표준화된 압축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이거 압축 기술도 LG4라는 이제 더 그런 기술까지도 이제 고려해서 제품에 이제 적용할 예정이긴 하지만요. 문자 데이터 유리합니다. 네네. 그리고 중복 제거 기술은 사본에 유리하죠. 네. 그래서 VDI 같은 환경에서는 중복 제거율이 아까 그 박정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40대 1까지 나온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퓨어 스토리지는 인라인 방식으로 데이터 들어올 때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중복 제거랑 압축을 동시에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간에 타사에 비해서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복 제거 기능이 없었던 스토리지인데 중복 제거 기능이 추가가 되면 없는 데 있는 기능이 붙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뭔가 결함이 생기거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까 전기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원래 이게 항상 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저하가 없는 거죠. 그냥 원래 네네. 그냥 이 기능입니다. 태생이니까 그냥. 맞습니다. 네네.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타사랑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큰 네모칸이 10테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물리적으로 얼만큼을 가지고 와야 되냐 했을 때 퓨어 스토리지가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POC라든지 다 이제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뭐 그 댓글창에도 네. 뭐 POC 킬러라는 그 명칭을 얻는 게 네,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거네요. 적은 용량만 가지고도 큰 네. 용량을 서비스할 수 있고요. 네네. 아까 그 가변 블럭 네. 그리고 라이트의
그 저항받지 않게 태생으로 원래 중복 제거 압축하는 게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느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뭔지 알겠습니다. 로드맵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텔의 이제 CPU를 컨트롤에 장착을 하는데요. 인텔의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장 빠르게 그 어떤 벤더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최신의 CPU를 장착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부분도 뭐 40G 아이스캇이라든지 이제 내년에는 32G 네. HBA 그리고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말씀드렸고요. NVMe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는 스카이레이크를 장착한 컨트롤러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이렉트 플래시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상용화된 이런 PCIe 타입의 뭐 도시바나 삼성이나 마이크론 SSD도 다 장착이 되도록 다 호환성이 좋아야죠. 고객이 원하는 걸 저희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다이렉트 메모리 쓰기 싫어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곳에는 우리가 만든 그 메모리가 있어야 돼라고 하시는 고객도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지금 POC 같은 거 할 때 네. 이제 올 NVMe로는 한정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바빠지시겠네요. 네? 네. 굉장히 바빠지겠다. 자, 그럼 이제 Q&A 하기 전에 잠깐 네. 좀 마지막 좀 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올플래시를 도입을 하실 때 진정한 올플래시가 뭐고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절감 기술 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성능 저하 없이 가장 효율적인 어떻게 절감을 하는지 그리고 수명을 어떻게 최적화하는 기술들이 네. 내포되어 있는지 네네.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도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적화 기술 중에 I/O 타이밍을 어떻게 찾아내서 좀 놀고 있는 낸드를 해서 그 할지 리드라이트를 할지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항상 어떻게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의 조각 모음처럼 항상 빠르게 읽을 수 있게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제조사가 최신의 기술을 바로바로 적용을 하는지 네. 제품 시장에 출시 약속을 지키는지 가장 최신의 CPU를 탑재하고 최신의 낸드 기술 그리고 최신의 인터페이스를 반영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무중단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내부 복제, 외부 복제, 고객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 QoS, 스임 프로비저닝 이런 기능들이 성능 저하 없이 부가 비용 없이 네. 가능한지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Q&A 시간에는 아까 그 배성훈 시장님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도 두 분 이제 좋은 질문하신 분 이름을 적어주셔가지고요. 한 6분 정도 적어주셔가지고 제일 질문을 뽑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님, 올프레시 로진 일반적으로 굳이 티어링 기술이 필요 없을 거로 사료되는데 퓨어스로진 내에 별도의 티어링 기능이 있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전혀 필요가 없고요. 네. 플래시에서는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아까 내부적으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지시를 할 때 좀 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놓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네네. 티어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단일한 그 물리적인 그 미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티어링은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오시면 저희가 더 전방송 하였고 설문하신 분 중에 저희도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병희님, 울산 석유화학공단인데 이런 지방에 있는데도 기술 지원이나 유지보수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네. 네. 저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쪽이면 이제 그 부산 쪽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저희 이제 부산 쪽에 저희 쪽에 그 정식으로 서비스라든가 여러 기술 지원이 가능한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거점으로 지금 그 거점 지역별로는 파트너사를 저희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런 네. 부분 충분히 기술 지원이라든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민구님께서는 comment 주셨습니다. 전산 기획을 주로 하는데 최신 기술의 깊은 이해도가 좀 부족한 편인데 진짜 너무 쉽고 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네, 고맙다고. 네, 저야말로 감사하고요. 네. 올플래시는 사실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고객이 네. 아주 빠른 응답 속도 하고 그 중복 제거 효율, 그 빠른 프로비저닝 기술을
제공하면 고객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아키텍처가 어떻고 뭐가 네. 필요하고 이걸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뭔가 아까 같이 뭐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 맞습니다. 그런 거 복잡하게 네, 할 네, 수밖에 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연관관계가 네네네. 있고 이걸 그렇죠. 쓰면은 뭐가 되고 아.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정우님, 퓨어 스토리지는 DR 기능이나 카피 기능 등이 모두 무상으로 기본 탑재된다고 하셨는데 기능이나 솔루션 중에 유상 부분은 혹시 있는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전부 무상이고요. 네. 앞으로 나올 기능들도 다 무상입니다. 아, 네. 이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뭐 전략적인 건가요? 아니면 아까 같이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기능들을 굳이 그 차지를 하거나 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희는 거의 80%가 소프트웨어 의존적입니다. 네네네. 20% 정도가 하드웨어라고 보고요. 네. 이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앞으로 더 먼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께 이런 것까지 과금을 하게 되면 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아주 업력이 몇십 년 된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지난주에 저희 CEO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그 기사 그 뉴스에 났듯이 저희 스타트업 아직 이제 스타트업 꼬리표는 이제 거의 뗐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벤더보다 10배 좋아야지 고객이 사시거든요. 네.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동규님, 퓨어 스토리지의 데이터 절감 기술과 기존 VTS 솔루션의 중복 제거 기술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없다면 기존 디스크 스토리지와 함께 VTS 솔루션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 있으니 제거해야 여러 할수 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운영 비용이 절감될 듯 해서요. 네, VTL은 테이블로 아니 가상 테이블로 내리면서 보관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사실 그 장기 보관하거나 이렇게 액세스하지 않을 성의 데이터를 한 번만 일회성으로 하기엔 좀 낭비라고 보고요. 네. 중복 제거 기술은 비슷하긴 한데 이 부분에서 좀 특허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정우님, 퓨어 스토리지는 SSD의 I/O 액세스 시에 블록 사이즈별로 최적화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는 512바이트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블럭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오라클에서 가장 많이 디폴트로 쓰는 8K 블럭 사이즈가 필요하다면은 저희 16개 그냥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희 거 쓰시면 네.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특성이든지 간에 레고 블록처럼 뭐 16개 묶어주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김지열님,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인 에버그린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에 자체 솔루션의 절감 방안이 있는지요? 에버그린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시면 그 이런 다음 세대 컨트롤러로 네.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유지보수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별도로 하는 뭐 방법론은 없고요. 저희는 네. 이제 기존에 쓰고 계셨던 데이터 부분에 이제 컨트롤러만 바꾸면 네. 바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네, 어떤 네.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규님, 오늘 발표한 그 파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토크아이티예요. 여러분 토크아이티에 보면 그 한 며칠 뒤에 그 오늘 영상이랑 그 발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과거에 했던 방송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 있으시면 검색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박사님도 뒤에서 쉽게 잘해주신다고. 네. 아, 이민구님의 코멘트가 좋은 설명에서 듣다 보니 메모가 점점 잘생겨지신다는 느낌이 식은땀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남자야, 근데. 남자야, 남자. 네. 뭔가 사심이 느껴지는 그런 코멘트입니다. 네. 네네네. 갑자기 식은땀이. 네, 저기 유미연님은 퓨어스토리 제품을 해외나 국산이나 가격 차이가 없는지요? 해외 본사를 둔 회사인데 구매할 경우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동일합니다. 네. 네, 또 어느 특정 회사에서는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도 계십니다. 박지규님은 그 퓨어리티 운영 환경의 기술이 궁금하다고. 네. 예,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거를 설명드리면 한번 저희를 요청을 해주시면 이거 관련된 교육 세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거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오프라인 행사건 이런 거 웨비나 할 때 우리가 이걸 디테일하게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계약자한테 교육 세션 하지 말고
내가 저번에 이 퓨어리티 OS가 이게 핵이거든요. 네. 이거 관련된 거를 이렇게 생방송으로 온라인 생방송 올성 오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뭔가 모듈화 시켜가지고 네. 두세 시간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한다면 네. 실무자를 위해 가지고 왜 이분들 그것도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네? 그런 내용을 사실 저는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불특정 근데 다수고 왜냐하면 사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사할 때 이런 걸 할 수 없거든요. 너무 맞습니다. 디테일해가지고. 네. 네. 그런데 이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또 실무자들은 체크해봐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번 왔다 갔다 하실 수 없으니까 부장님 같은 분이 이런 것들을 좀 온라인에서 그걸 또 기록화도 시켜놓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목표하는 바는 음. 저희가 이제 MVM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엔드유저 분이나 아니면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전달을 해드릴까 부분에 네네. 저희가 중점을 좀 네. 뒀던 부분이요. 네. 그 퓨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저희 그 제품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참조해서 다음에 한번 네네.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네네. 해보겠습니다. 이용근님, 가상화 제품에서도 심플 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퓨어스토리지의 심플 비전ing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네네, 가능합니다. 이게 심프로비저닝이 뭐 최근의 기술은 아니고요. 나온 지 10여 년 이상 된 기술인데 초반에 이제 가상화 솔루션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던 심프로비저닝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제공하는 스토리지 제공하는 심프로비저닝이 뭔가 이제 호환성이 안 맞았다면 네네. 지금 나온 가상화 제품들은 그런 부분 호환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씬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김유준님, 퓨어스토리지 두 대를 미러로 연결해서 한 대는 운영 사이트에, 한 대는 DR 사이트에 보관해서 서버에서 동시에 두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요? 네, 액티브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가능한 액티브 클러스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이제 거리상의 제한, 이 모든 그 싱크 방식이 마찬가지인데요. 거리상으로 한 200km 정도 내외에 있다면 네. 이런 식으로 액티브 오케이.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km 내기 때문에 뭐 저희 한국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문제없이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소유자님도 설명에 잘하시고 잘 좋았다고. 네. 네, 여러분 제가 하나 오늘 그 노부장님의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왜 이렇게 오늘 잘하셨냐? 굉장히 준비를 하신 게 그동안 이분이 토카티에 나온 플래시 스토리지 쪽의 웨비나를 과거 거를 그냥 몇 번씩 보신 거예요. 몇 번씩 보시고 이것을 뭔가 미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이거 준비 잘 됐구나 이런 거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자세도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박지규님, 퓨어스토리지 MVME 솔루션에 투자한 고객 보호 프로그램 및 벤더 종속성 탈피 방안 궁금합니다. 저 MVME 솔루션이 투자한 고객 보호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이제 에버그린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벤더 종속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 저희 스토리를 쓰다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사실 피치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저희도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회사로 변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점점 저희도 그런 가상화라는 부분을 점점 채택을 해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고객분들께 저희가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 그러면 저희 에버그린을 통해서 MVME 솔루션에 투자한 고객의 어떤 그 투자 부분을 보호를 해드리고요. 벤더 종속성 부분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지장님, 오늘 그 듣는 분들이 7월달에 나온대. 그럼 7월달까지 이제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도입해가지고 아까 에버그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거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네. 어떤 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곧 나오거든요. 네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만 지장님, 참았다가 저런 걸 만들어요. 좀 이렇게 예약제 같은 거 네. 아이콘처럼. 네. 그래서 예약제를 네. 또 한 분들한테는 네. 뭔가 6월 말까지 하기 전 한 분들은 뭔가 어떤 그 혜택을 주신다면 네, 그 좋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서기자님은 퓨어스토리지에는 SSD에 컨트롤러가 있지만 해당 기능을 안 쓰고 중앙에 컨트롤러 모든 SSD를 다 관리한다는 것인지요?
맞습니다. 어. 근데 SSD 안에 있는 컨트롤러가 작은 역할을 제어를 했다면 네. 그것들을 쫙 모아서 네. 한 번에 관리하는 거죠. 아까 지구본 설명드렸다시피 네네.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아. 지구에 어디 있는 친구한테 다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식으로 통합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MVM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길이 64,000개 뚫렸기 길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가능한 네, 거지.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불가능한 그렇죠. 거죠.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김유주님, 나스를 사용하면 IP 대역별로 서로 다른 유저가 별도의 공간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죠. 네, 이거는 이제 나스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네네. 네. 김홍주님, SSD 자체에 여러 가지 진행되어 특정 블럭이 문제가 되면 다른 블럭도 문제가 진행된다고 생각해서 SSD를 교체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문제되는 블럭만 고립시켜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이 완전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빠뜨렸던 부분 중에 레이드 3D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뭐냐면 블럭 단위, 지우는 단위로 보호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읽기 쓰기 단위, 페이지 단위로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음. 말씀하신 대로 한 2, 3년 지나게 되면 열화가 발생합니다. 네, 그 네. 셀 안에 전자가 차 있기 때문에 그 전자 변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저기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 가서 집 두들기면서 계세요, 살아 계세요. 이게 두드리는 거랑 똑같이 네. 아주 오랫동안 안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아주 우선순위가 낮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계속 다닙니다. 네네. ECC 체크를 통해서 네. 그 셀 안에 있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였었는데 와 음. 이거를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김유진님, 퓨어스를 도입하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몇 테라인가요? 레이드 6 기준으로 150테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건죠. 네, 저희가 가장 큰 모델인 경우에는요 중복 제거 효율을 고려해서 저희가 1.5펩타 그리고 5대1 적용이니까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512테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과 나스는 저희가 이제 로드맵에 나올 유니파이드가 될 이제 가상화 컨테이너 올려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김한수님, NVMe는 서버에 카드를 장착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서버 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호환이 되는 건지요? 그 NVMe 저희가 이제 플래시 모듈 네. 다이렉트 플래시에 그 낸드칩 박혀 있는 그 보드 끝이 이제 NVMe 꽂는 방식입니다. 네네. 그거를 받아주는 백플레인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NVMe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물어보신 거는 HBA 그 서버 쪽에서도 그 NVMe 어댑터를 다루셔야 되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아니고 저희는 저희 스토리지 내부에서만 NVMe로 오케이.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앞단 저희 그 스토리지에서 서버로 나가는 부분은 기존의 HBA라든지 네네. 아이스카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게 됩니다. 네. 이종훈님, NVMe는 일반적으로 발열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퓨어스토리지 NVMe 스토리지는 어떤 로직으로 이 부분 해결하시는지요? 저희가 NVMe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그 NVMe에 최적화된 저희 샤시가 있습니다. 저희 3류짜리 그 샤시 네네. 중간에 백플레인이 있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뒤에 그 컨트롤 이중화된 컨트롤러하고 네. 앞단에 연결되는 그 모듈을 연결하는 그 백플레인이 그 당연히 이제 이런 발열 그 팬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윤성주님, 클라우드 가상화가 대세인데 그에 맞춰 퓨어스토리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요? 클라우드 가상화는 아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그 플랫폼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보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화 컨테이너들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제품 프로덕이 그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 쪽하고도 잘 연동이 될 수 있게끔 API가 준비가 네.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하고도 좀 연동이 잘 되고 가상화 상에서도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자, 송경환님, 본사에서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최근 정보 보안 측면에서 망분리를 구축한 사이트가 많은데 외부망의 퓨어스토리지 본사와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인데요. 다른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해서 로그라든지 상태를 전송을 해서 그거를 수집해서 프로액티브하게 그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어시스트라고 불리우는 그 모니터링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액티브 차원을 넘어서 그 프레딕티브 할 정도까지 선제적인 기존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늘 감지해서 찾아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구님, SSD로 인해서 데이터 전송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장치에 더 많은 전력이 공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냉각 장치도 별도로 구현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그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NVMe가 발열이 심할 수는 있겠지만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 면에서는 훨씬 더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단일 그 NVMe를 쓰는 게 아니라 NVMe 컨트롤러가 네.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예, 서버에서 그냥 NVMe 쓰시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규님께서는 풀 NVMe 패브릭이면 대박이라고 하셨는데. 와, 네. 이거 맞습니다. 이게 그 앞으로 저희 로드맵 중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 NVMe가 오버 패브릭이 되면은 사실 다른 장치들이 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한 장비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RDMA라는 게 DMA가 네네. 다이나믹 메모리 액세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로컬에서 네, 그렇죠. 바로 메모리를 쓸 수 그렇죠, 있게. 그렇죠. 근데 네. 원격으로 있는데 장비들 간에. 왜 장비들 간에 메모리 서로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거대한 스케일 아웃의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집적도도 높아지는데 병목도 없게 되면은 이제 곧 제타바이트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결재님은 그랬을 때 패브릭이 됐을 때 물리적 거리는 얼마나 가능할 건지 물리적 거리 정도. 예, 이거는 이제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위키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님, 스페어 디스크는 옵션인지요? 아니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요? 만약 지원된다면 레이드 스페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지요? 아 이거는 그 올플래시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SSD를 쓰게 되면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네. 부분을 통해서 이제 스페어 처리도 하고 시스템 영역 작업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양지영님, 플레이 스토리지의 데이터 유실 시 복구 알고리즘이 궁금합니다. 플래시는 한번 지워지면 복구가 안 됩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 그 SSD를 이제 지워야 될 때 네. 시큐어 이레징을 통해서 그냥 완전 깔끔하게 아주 쉽게 지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질문 두 세션도 질문하신 분 중에서 5분 일단 질문 발표해 주시고요. 좋은 질문. 맨 끝에 이제 질문왕 한번 이름 발표해 주시죠. 네. 고생하신 우리 네네. 노 부장님이 좀 네네. 네. 제일 그 마음에 드신 질문을 하시고 네네. 보내주시고. 네. 네. 일단 5분 먼저. 네. 질문왕 맨 마지막에. 아 그럴까요? 네네. 그러면 제가 한 네. 두 분을 먼저. 네네네. 저는 그 김유준님. 저희 그 네. 예, 미러링을 하면서 네네네. DR을 하면서 서버 쪽을 양쪽에 쓸 수 있는지 액티브 관련돼서 김유준님. 예. 네네. 오케이. 그리고 네. 송경환님. 그래서 송경환님. 본사 쪽에서 모니터링을 네. 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질문하셨어요. 오케이. 예. 네네. 두 분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거 질문왕 할 때 중복제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에서. 아까 세션 1에는 중복제가 되는 거예요. 아, 고려해서 말씀. 오케이. 네네. 자동 중복제가 수동으로 중복제가 네. 됩니다. 네네. 네, 저는 이동규님. 이동기님 아까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중복제가. 네. 아, 네. 저는 그 노부장 말씀하신 저기 중에 그 김홍준님 그 SSD 열화 부분 김홍준님. 그분 굉장히 좋은 질문 네네. 하셨던 것 어제 그분 1등 드리고 질문왕으로 오케이. 김홍규님. 뜻밖의 네네. 먼저 자, 그다음에 나왔네요. 세 분. 네. 나머지 세 분. 김완수님. 김한수님. 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분 더 네네. 고르면 한번 네. 그 이병회님인지 신님인지 그 이병희님. 울산 쪽에 기술자 맞아요. 예 그분 이병희님. 고르고 네네.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이민구님. 이민규님. 네, 이민구님. 네. 예, 저를 칭찬해 맞아요. 주셔서.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세션 2에 질문한 김홍규님. 세션 2에 질문한 김홍규님은 저희가 그 고급 스포츠 시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유준, 송경환, 김한수, 이병희, 이민구님은
저희가 그 3만 원짜리 문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하여튼 김홍균님까지 같이 해서 6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사장님하고 부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어떠세요? 이제 오늘 처음 입봉하셨잖아요, 지사장님. 네네네네. 네, 해보시고 어떠세요? 네. 아니, 처음에 조금 낯설고 그랬는데요. 그냥 뭐, 네. 원래 하던 대로 하니까, 네, 뭐, 그렇죠. 재미도 있고요. 네. 좋네요. 네, 네, 예. 네. 네, 저도 처음 출연했었는데 사실 롤플래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내부 분들도 야 그거 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시면 어려워했는데 사실 좀 욕심이 많아서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장표는 좀 적었지만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고 네. 비유도 많이 드리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네. 롤플래시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우리가 받는 서비스들이 다 그 SSD 낸드에서 올플래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만큼 이제 멀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좀 미리 공부해 네. 두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 그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아마 뭐 상담 같은 거 요청하는 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하신다면 뭐 오늘 나오신 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 만나서 가셔가지고 직접 대면하셔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보는 또 좋은 시간 될 것 같고요. 지난이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뭐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그 올해 이제 앞으로 피어스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거 한 말씀 해주시고 마찬가지죠. 네. 네, 지난주에 저희 이제 CEO분 오셨을 때도 제가 저희 기자분들 모시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 쪽 퓨어스토리를 너무 또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뭐 기존 고객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페네트레이트 했던 고객 그리고 또 올해 타겟하는 고객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세 부류로 나눠서 저는 비즈니스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더 탄탄한 좀 세일즈 팀 꾸리고 저희가 또 좀 저희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조금 더 이제 네. 강화해서 저희가 기존에 그리고 신규 타겟팅하는 그런 고객분 그리고 저희 이제 파트너 에코시스템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좀 더 나은 그리고 또 본사에서 굉장히 이제 저희 한국 시장을 많이 투자를 할 예상이세요. 네. 미국 쪽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더 잘 되고 있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저희 그 해외 쪽 뭐 네.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퍼시픽 이쪽에도 투자를 더 많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한국 시장 아마 좀 더 많은 네네. 투자를 하시리라 예상이 되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딜리버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이게 서두에서도 차에 좀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도 차에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저희 PD님께도 저희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슈퍼카에 비교를 좀 했어요. 뭐냐면 우리 슈퍼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나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차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슈퍼카를 딱 떠올렸을 때 갖고 계신 어떤 퍼셉션이 있으세요? 인식이. 네. 자, 500마력 이상의 마력, 그 다음에 미드십 엔진. 그러다 보니까 미드십 엔진이 운전석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만 탈 수 있고요. 후륜구동 내지는 사륜구동, 제로백이 뭐 3초 정도. 이러한 그런 기준 조건이 있는데, 슈퍼카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 조건이 있으신데, 이 IT 제품 중에 슈퍼카와 같은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그러한 어떤 인식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자, 올플래시 스토리 사야지, 슈퍼카를 사야지 하시고 뭐 조금 이제 세일즈적인 얘기를 하는데 RFP를 어떤 식으로 내시냐면 네. 자, 400마력 이상의 엔진, 자, 올플래시 디스크, 낸드 플래시를 지원해야 되고 성능이 빨라야 되고 자, 골프백이 4개 들어가야 되고 5명이 탈 수 있어야 되고 네. 이제 이런 근데 슈퍼카가 골프백 4개가 안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5명이 못 타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사시냐면 슈퍼카를 사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결국은 뭘 사시냐면 큰 차를 사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뭐 봉고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네. SUV 네네네. 큰 차를 사게 되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자, 슈퍼카를 사고 싶으신 고객은 슈퍼카를 사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진짜 뭐가 슈퍼카인지, 뭐가 진정한 올플래시인지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핵심 중에 이제 NVMe가 레디가 돼야 되고 네.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네. 저희가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저희가 원천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올플래시 히스토리를 구현할 때 그런 부분이 잘 녹아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정한 올플래시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코멘트하고 앞으로 요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문화를 좀 계속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실루엣만 있는 분 아직도 계신데 여러분 실루엣 누르셔서 기왕이면 우리 여기 김동성이처럼 본인 사진 딱 올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사진 올라도 프라이버시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소카이티 내에서 이상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방송은 이상한 사람 안 봐요. 이거 재미없어 안 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여기서는 좀 우리 각자 얼굴 좀 까고 좀 이렇게 몇백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솔하게 계급장 띄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문화 IT 분야에서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